없는 세계 출발 새 아침. 궁극적인 행복은 착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착한 사람은 후회할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문득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일책 변호사입니다. 어젯밤 소치에서 기다리던 빅 이벤트가 있었죠. 음반 위의 여왕을 가리는 승부 쇼트 프로그램이 벌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잠을 설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역시 여왕은 대단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74.92, 2위 아들리나 소트니코파 74.64점과 0.28 차이입니다. 3위 캐롤리나 코스텐이 74.12. 작은 차이지만 여왕은 굳건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벌어진 피겨 스케이팅 쇼트 경기 김연아 선수 관전평을 전문가로부터 듣겠습니다. 3부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 공인심판 이지희 씨를 연결합니다. 국회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선행금지 학습법이 국회 교문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부에서 국토부 박상우 계획조정실장을 연결해서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일의 이슈를 점검하는 이슈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중동 버스 테러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론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역시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 그 내용부터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앤다. 또 주택시장 8년 대못 뺀다. 이런 아무래도 요즘 주택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관련 내용이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오늘 본회의인 의원 50여 명 한국에 없다. 의원들 외유를 많이 나가신 모양입니다. 네, 러시아도 가고 남국도 가고 네. 저희도 이 방송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개혁한다더니 군 사이버 심리전 포기 안 해. 이런 기사도 있고요. 원격 진로센터 강원도에 세 곳된 동네 의원 만성 환자 94% 뺏겨. 또 의료 이 영리와 관련한 그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또 보도도 있습니다. 예. 오늘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 드디어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측 이산가족이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잠시 뒤면 이제 아침 식사하고 출발들 하시겠네요. 이 6일째 통일부 장관 배웅 받으면서 속초를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 동해선 남북 출입국 사무소 경유를 해서 오후 1시 정도에 상봉 장소인 금강산 호텔에 도착을 하고 오후 3시에 드디어 이 단체 상봉을 갖는 겁니다. 이 처음 이제 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쭉 이번에 2박 3일 동안 6차례 걸쳐서 11시간 정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막판에 상봉을 포기한 분이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함경남도 출신 이근수
할아버지, 이 83살이신데요. 건강 악화로 상봉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남북이 각각 100명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봉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포기한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측만 하더라도 14분이 포기를 했는데 이 2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분들도 모두 건강 악화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사실 88년 이후에 이산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한 12만, 거의 13만 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7만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절반 정도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빨리 좀 계속 이 정례화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방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 중에서 초코파이가 가장 많다면서요. 네. 특정 업체 선전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한데요. 개성공단에서 아무래도 이 초코파이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초코파이와 더불어서 이제 많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이제 의류라든가 또 의약품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신다 그러고 사실은 이제 북측 가족에게 현금도 많이 전달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금 경우에는 지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이제 $1,000로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죠. 네. 예, 북한 매체도 어제 관련 내용을 보도했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남한에 대한 비방 중단 조치 먼저 이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얼마 전에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 개최 문제도 기대 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줬다. 합의를 해줬다. 이렇게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 예. 보도를 했고 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제 하루 전이긴 한데요. 지난 18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고 진지한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그렇죠. 예, 뭔가 또 요구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동통신사 211 보조금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차단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확실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보조금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금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까지 이 단말기 일별 출고가라든가 보조금, 실제 판매가 자료를 이제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27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려면 늦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이제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다른 법안하고 지금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사교육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사위가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선행교육 금지는 박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선행교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과 효력에 대해 의견 듣겠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예, 이번 법안을 언론은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이 법의 취지는 학교 교육을 완전히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럼 이게 금지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거냐. 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 가해 교습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강구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다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기관에서 선행학습을 광고 선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을 광고만 하지 않는다면 가르쳐도 된다는 것이죠? 현재 직접 교육을 하는 건 선행학습을 가르치는 것까지에 대한 규제는 아직 법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예.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특목고나 과학 이런 영재학교 등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극심한 그 선행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에 과도하게 중학교 이상의 수학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학을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조사해 보면은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논술이나 구술 시험에 대비해서 대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수학을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입시를 통해서 입시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게 되면은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학원 교육 자체를 못하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 이 법의 목적은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조차도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원래 지정된 교육과정보다 벗어나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그럼 몇 가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어의 경우에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선행학습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이 고급 영어, 중급 영어 이렇게 강좌를 표시한다면 그걸 선행학습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판단해서 나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은요. 교육과정 내부에 아주 세심한 교육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고급 영어다, 중급 영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은 아주 세부적인 교육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요. 학원에서 그 선행학습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만약 학원에서 중학교 고급 영어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그냥 막연하게 중학교 고급 영어 이런 식으로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이 법안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광고 금지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실제적인 원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및 선행교육 광고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더 방점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법의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교실 안에서 수학 능력이 고르지 못한 까닭에 그냥 아이들이 실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강의의 수준을 상중하 어디에 맞추더라도 적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과 후에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학교에서 그러한 현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은 이미 학원에서 교과 과정을 다 배워서 학교에 오고요. 그다음 교과 과정을 다 배우다 보니까 학교 교과 과정은 일부 내용들이 이거는 학원에서 다 배웠죠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지나가는 교육 내용 때문에 더 부진이 더 극심화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상으로 돌려놓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게 학원에서 배웠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배웠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충실하게 세심하게 가르쳐야 될 교육 과정이 많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예. 선행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이미 학원에서 다 해왔고 학원에서 제대로 그렇게 못한 학생들은 교육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학원에서의 역할이 부족된 학습을 보충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학원이 너무 고도화되고 발달해서 이미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수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몇 년, 1년 혹은 심한 경우에는 학교 격간을 뛰어나는 선행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예, 그 그걸 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학교 수업의 양극단화는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 의원님께서는 학원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70.7%가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선행학습을 받기 위한 사교육은 그중에 불과 19.4%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다면 선행학습보다는 학교에서 강의가 오히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우열반을 편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해서 학교의 강의를 듣는 수준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른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 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점을 저희들이 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서로 본다면은 학교 교육을 먼저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왜 그럼 이러한 선행학습이 유발될 수밖에 없느냐는 결국은 대학 입시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육 과정들이 당겨지는 경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도 실제 내신 성적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좀 더 앞서가는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연구 끝에 이렇게 정상화로 되돌려놓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점에서 하나만 제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1.3%로 조사가 됐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를 막으면 사교육만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사교육을 막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왜 그러면 사교육을 하느냐. 저희가 조사를 했는 설문에 보면은 실제로 어제도 제가 학부모 몇 분 단체들을 만났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외국에서 전학 온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국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무슨 과정을 안 뗐기 때문에 지금 입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초등학교에 맞는 과정에 대해서 보충적 입장의 학원 교육을 한다면은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따라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제때 오늘 학교에서 배운 2권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그보다 당겨서 많게는 한 학년을 당겨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극단을 뛰어넘는 수업도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상화시켜 놓지 않는다면 학교 수업에서 수업 자체를 무시하고 돌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학교 수업에 흥미를 떨어뜨리는 학생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학원 교육 전체를 우리가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유언 판결이 나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교육 입장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자는 겁니다. 예. 실제 이거는 저희가 기대하는 내용들은 입시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점차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럼 이런 과도한 입시 경쟁이 치러지느냐. 결국은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와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채용 시장에 대한 변화도 저희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기업의 자유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는요, 국가 직무 능력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만으로는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자들이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교육 현장의 문제입니다. 예. 예, 어떻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사교육이 줄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질문드렸던 것은요.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인터넷상에 워낙 이 법안에 대해서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예,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제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7시 35분입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 이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했었는데요. 지금은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양평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신정교까지만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회길인 안양천로 소통 상황이 조금 더 낫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량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경양 하우징 페어가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보다 인생을 여유롭게. 좋은 전망보다는 앞날을 내다보게.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1등 건축들이 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미국 측이 실망했다고 말한 바 있었는데요. 이 아베 최측근 보좌관의 미국의 이 반응을 공개 비난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죠. 문제 인물은 아베 신조 총리의 오랜 측근이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긴 대표적인 참모로 꼽히는 에토 세이치 보좌관입니다. 에토는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정책 홍보 동영상에서 지난해 말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미국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실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실망했다. 미국이 동맹관계인 일본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은 점점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미국이 실망했다고 한 말은 일본에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중국의 일종의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앞서 미국 측의 방침을 자신이 알렸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이 문제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발언을 철회하고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로 일본 정부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짧게 전해드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사망자가 더 늘고 있군요.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석 달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 사상 최대 참사이자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으로 독립한 이래 최악의 유혈 사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야당 측 개헌안이 의회에서 거부되자 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의회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도 1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수백 명이 부상했는데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EU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협력협정을 추진하자 EU와의 협력을 희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민도 정치권도 서방파와 러시아파로 양분돼서 지금까지 줄타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폭력 사태 진압의 배경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 7일 러시아 소치 올림픽 개막식에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 푸틴에게서 어떠한 종류의 언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틀 전에 나온 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죠.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극도로 강경하고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또 미국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박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실은 전혀 놀랍지도 않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북한과 견해차가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야만적인 현실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이 위원회 권고대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외신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지 및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대단히 획기적이죠. 그러나 한편 강남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실무 총책임자로부터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토부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된다는 것,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 확대, 공공임대건설 지원 확대, 그리고 오늘 아침 언론에 계속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규제를 푸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정책 방향, 예,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했다라고 뉴스를 들으실 때, 예,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글쎄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거래가 좀 될까, 또 전세값도 좀 안정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우리 지역이 좀 살기 좋게 될까, 일자리가 좀 생기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까, 이런 기대를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자 하는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어제 업무보고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거기 화답을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일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크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예, 참 얼마나 좋은 일인데 좀 왜 진작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센즈와 같은 복합 지역 개발을 위한 입지 규제 최소 지구가 도입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특정 지구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와 같은 규제를 푼다는 것인데, 그런 지구를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권한은 지자체 위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시계획이라는 도시를 아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도시가 너무 쇠퇴했거나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민간 투자나 공공 투자를 좀 촉진을 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특단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돌이켜 보시면 괜찮은 지역인데 왜 이 지역이 자꾸 쇠락만 할까
이런 생각하신 적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제도의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건의를 하면 국토교통부가 지구를 지정을 하고 여기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아주 좀 세우면 특별하게 민간들에게 이제 건물의 토지 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 건축물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지자체가 건의를 하고 국토부가 지정을 하는군요. 네네. 예. 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여기저기 이제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 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심 내 주거 지역이 전부 다 이 건물로 개발되어서 사실상 주거 지역이 도심에서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도시계획의 기본 틀은 잘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입지 여건은 좋지만 왠지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아쉬운 지역들 아주 선별적으로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 대한 메리트가 생겨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국토부 업무 보고가 이제 그 뉴스를 타고 나서 가장 큰 비판이 바로 이 강남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게 2006년에 시행된 걸 지금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폐지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강남에만 혜택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들을 다 스크린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비판보다는 기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까지는 봐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봤는데요. 이건 좀 섣부르고 좀 성급한 걱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 싹도 제대로 터지 안 했는데, 벌써 그 곡식이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는 거하고 같은 좀 너무 성급한 걱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걱정 때문에 과거에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그렇게 과열되도록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보면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이제 자꾸 이제 좀 정체된다든지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낮다든지 이미 또 도시화가 다 이루어져서 과거 강남에 대한 부동 투기는 도시화가 한참 이루어질 때 그때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다시 좀 활기를 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걱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연용을 하고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섣부르게 지나친 그 걱정을 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강남 특혜 시비가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 내 재건축을 할 때 소유 주택만큼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소형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완화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박 실장님 답변은 마찬가지겠죠? 큰 걱정하지 않으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제도들이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10년 가까이 전에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했을 때 부동산 투기를 끄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제도들이거든요. 예. 사실 여름에 이제 더워서 그 에어컨도 틀고 얼음도 갖다 주고 하던 그런 시절에 만들었던 정책인데 지금은 사실은 요즘은 별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또 집이 못 팔아서 그 이자돈 낸다고 허리가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그런 규제들을 걷어내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작년에 말도 많았던 이 행복주택의 경우에 지자체가 신청하는 지역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는 행복주택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복주택 사업은 대통령님의 주요 공약이고요. 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아직까지는 해야 될 그런 국가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방법을
초기에 했던 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 또 이런 것들은 도심 외곽에 허업을 판 지역에 이제 지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주택은 철도 역사부지나 이런 걸 비롯해서 도심 지역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곽 지역에 이제 이 지정을 해서 개발할 때는 일종의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어느 날 발표를 해서 그게 지정을 하고 토지를 이제 사고 뭐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에 들어와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공개를 하고 이 지역에 우리가 행복주택을 들어오고 싶은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면 안 좋은 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뭡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같이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절차를 저희들이 바꾸고 나서는 여러 지방 대도시를 비롯해서 상당히 유효한 그런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저희들 같이 하자고 신청을 해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업 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2017년까지 30%를 이 규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규제 수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제의 그 질을 낮춘다는 겁니까? 제가 모두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제를 푸는 방법이 이때까지는 이제 개수를 저희들이 중시를 했습니다. 규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풀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숫자만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이 똑같이 한 건의 규제라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가 있고 그냥 뭐 좀 있으나 마나 뭐 하는 그런 사소한 규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개수만 저희들이 카운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좀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규제들을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일종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총점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규제를 푸는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규제를 더 중심으로 해서 풀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 좀 진짜 규제 개혁을 하는구나 하는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에 짐이 되고 있는데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28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전세 문제는요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전세는 거의 뭐 대출 안 하고 이제 전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세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선 첫 번째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굳이 전세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그들은 가능하면 좀 집을 살 수 있도록 좀 싼 이자에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세 시장에서 그분들을 떼어내어서 전세 공급이 좀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저나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뭐 작은 집이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직접 짓는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매년 9만 호, 11만 호 이렇게 정도씩 매년 새로이 입주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싼 값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한 40초 남았는데요. 이 공기업 부채가 많고 그 중에 LH 공사 부채가 142조나 됩니다. 이 박 대통령도 이게 부채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기업 부채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저희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 구조 조정이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매각을 좀 촉진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기업 임직원들이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좀 자기들 허리띠 먼저 졸라매고 또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서울의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세질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